선형대 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니어 엘지브러, 이게 이제 선형대 수학인데요. 엘지브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수학이죠, 대수학. 우리가 다루는 이제 수학은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엘지브러, 영어로 엘지브라. 그다음에 해석학,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기하학입니다. 지오메트리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이제 수학의 분야가 있는데, 대수학. 여기서 이제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숫자 대신에 문자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수학 분야 같은 거죠. 주로 그 방정식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운 내용으로는 뭐 정수론이라든지 이제 여기서 배우는 선형대 수학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겠고요. 이건 주로 방정식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해석학이죠. 어널리시스. 공부를 이제 좀 앞으로도 많이 좀 깊게 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 해석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운 내용으로는 뭐 함수라든지 미적분이 이제 해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학, 지오메트리. 여기는 이제 기하와 벡터, 기백이라고 해요, 기백. 기백을 뭐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안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요즘은 뭐 어쨌든 기하 벡터라든지 뭐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있던 도형이나 공간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기하학입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수학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대수학 중에서도 선형대 수학을 다룬다. 이 선형대 수학은 저희 학과 그 전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3학년 때 경영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초 지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데이터 분석이나 AI,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대수학에 대해서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선형대 수학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어요. 아마 수학과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런 과목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일단 좀 다뤄볼 건데요. 챕터 2에서 이 챕터 2라고 하는 이 챕터는요. 그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울 경영과학 고 교재의 챕터 2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3학년 때 배우는 경영과학 교재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고요. 강의 그 방에 이 클래스 강의방에 올라와 있는 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 교재 부분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능하면 좀 차분차분하게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라든지 벡터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그
System of Linear Equation.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죠. 이 연립 방정식을 이런 매트릭스 포메이션으로 매트릭스 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벡터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가우스 조단 메소드입니다. 이 연립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해법,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조단.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이건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다루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전반부,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후반부가 되겠는데 선형 독립에 대한 그 개념, linearly independence. 예. 그다음에 linearly dependence. 뭐가 linearly independent고 뭐가 linearly dependent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rank, 매트릭스의 랭크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인버스에 대한 개념,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 이런 이제 개념들,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매트릭스하고 벡터라는 게 뭐냐? 매트릭스는요, a rectangular array of numbers. on이 아니고 어죠. A rectangular array of numbers. 숫자들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 2, 3, 4, 1, 2, 3, 4, 5, 6, 1, 2, 2, 1 이런 식으로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m by n 매트릭스다. 그러면 행이 m개고 열이 n개인 그런 매트릭스다. 이게 이제 행이고요. 이게 열이죠. 열. 그래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구성된 그런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m by n 행과 열의 개수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의 오더라고 부릅니다. order of the matrix. 매트릭스의 오더다. 오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암기를 하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ij번째 엘리먼트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j 그러면 i행 j열 i번째 행 j번째 열의 요소 엘리먼트를 aij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두 개의 매트릭스가 이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퀄이다. 매트릭스가 이퀄이다. 그러려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앞에 오더라는 게 있었죠. 행과 열의 개수. 오더가 같아야 됩니다. 일단. 오더가 다르면 이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모든 ij에 대해서 aij하고 bij가 서로 같다. 모든 엘리먼트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요. a는 2x2 매트릭스, b는 역시 2x2 매트릭스. 그러니까 오더가 일단 같죠. 그리고 이제 모든 엘리먼트들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1이 x가 1이어야 되고요. 그죠? y가 2, w가 3, z가 4 이렇게 같으면 두 개의 매트릭스는 이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했는데 벡터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매트릭스입니다. 벡터는 매트릭스예요. 예. 근데 매트릭스인데 only one column. 컬럼이 하나인 그런 매트릭스. 그러니까 열이 하나인 매트릭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열은 두 개죠. 행이 두 개고 열이 하나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이거를 컬럼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컬럼 벡터. 컬럼 벡터 또는요. 반대로 열은 여러 개인데
행이 하나인 그런 그 매트릭스도 있겠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은 세 개죠. 근데 행은 하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로우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우 벡터. Only one row. 예. 로우 벡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 디멘전. 이런 컬럼 벡터에서 로의 개수가 디멘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컬럼 벡터죠. 컬럼이 하나니까요. 컬럼 벡터인데 로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1,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컬럼 벡터. 그러니까 차원이 2차원입니다. 2차원 컬럼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로 벡터는 컬럼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차원이 3입니다. 3. 3차원 로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는 매트릭스인데 특별하게 하나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그런 매트릭스거나 또는 하나의 로로 이루어진 그런 매트릭스 이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컬럼 벡터, 로 벡터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이제 그 디멘전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RM 뭐 이런 거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Set of all m-dimensional column vector. 그러니까 m 차원 컬럼 벡터들의 집합. 예, 그래서 RM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들이 0인 그런 컬럼 벡터나 로 벡터를 우리가 제로 벡터라고 부른다는 거. 제로 벡터. 그리고 벡터는 좀 이렇게 두껍게 볼드 페이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m차원 벡터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공간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m차원 벡터는 m차원 공간상에서의 디렉티드 라인 세그멘트하고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그런 2차원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차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x1축과 x2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x축, y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m차원까지 이제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x1, x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1,2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포인트죠. 요 벡터는 자, 0, 0인 요 점하고 그다음에 1,2라고 하는 요 점을 이렇게 이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은 이런 디렉티드 라인 세그멘트하고 같다는 거죠. 방향을 가지고 있죠. 방향을. 예를 들면 1,-3 같은 경우는 x1축이 1이고 x2축이 -3인 요런 값이죠. 그래서 요런 방향을 갖는 벡터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벡터하고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을 갖는 그런 이제 물리량이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고 스칼라는 반면에 방향이 없죠.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매트릭스의 정의, 그다음에 벡터, 그리고 이게 공간상에서의 어떤 그 서로의 매칭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칼러 프로덕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벡터 매트릭스의 어떤 멀티플리케이션, 곱을 정의하기 위한 것들인데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컬럼 벡터고 하나는 로 벡터입니다.
그럴 때 스칼라 프로덕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 U라는 벡터가 이런 로 벡터고 V가 이제 이런 칼럼 벡터입니다. 하나는 로 벡터, 하나는 칼럼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U하고 V 간의 어떤 프로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나머지 이제 더하는 그런 1 곱하기 2, 그다음에 2 곱하기 1, 그다음에 3 곱하기 2 하고 각각을 다 더해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U1, V1, U2, V2에서 UN, VN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 같은 경우는 이제 10이 나오겠죠. 예. 스칼라 프로덕을 하면 스칼라의 값이 나오게 되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기만 갖고 방향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스칼라 프로덕을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의 곱에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의 스칼라 멀티플도 가능합니다. 자,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3배를 한 이런 스칼라 멀티플의 뭐 각 모든 엘리먼트들의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트릭스의 덧셈,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정의될 수 있는데 물론 같은 오더인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는 각각의 위치를 각각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오타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강의록에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이걸 고치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찾아보라고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근데 찾다가 이거 오타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이거 오타 맞구나.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addition, 덧셈, 벡터의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냥 더하면 되는 건데, 자, V라는 벡터,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U하고 V를 더해라 하면 같은 위치끼리 더하면 되죠. 2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3,3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기하 공간상에서 살펴보면 자, 이거는 이제 2차원이니까 이제 평면이 되겠죠. x1축, x2축에서 U하고 V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한 게 이제 3,3이잖아요. 3,3. 근데 이거는 보니까 공간상에서 보니까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이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대각선을 이렇게 구해보면 이게 바로 두 벡터의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럴렐로그램 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 에디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U라는 벡터가 이제 1,2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있고요. V라는 벡터는 이제 2,1이라는 그런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U라는 벡터에 C만큼을 곱하고 그 다음에 V라는 벡터에 1-C 여기서 C하고 1-C는 상수입니다.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 어떤 값이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뭐 특별히 이게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은 그런 스칼라 값이고요. 여기서 특별히 보니까 이제 C하고 그 다음에 1-C 두 개 더하면 1이죠. 두 개 더하면 1입니다. 그게 이제 좀 특별한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C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C가 0이면 벡터는 이제 V라는 벡터만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이 포인트. 그다음에 C가 1이 되면 이제 이쪽이 0이 되니까 U라는 C가 1일 때는 이 U라는 요 벡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 U 플러스 2분의 1 V 해가지고 요 포인트가 됩니다. 요 포인트. 자, 그래서 지금 이건 C가 2분의 1일 때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U하고 V하고 이거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요 선분 있죠, 선분. 요 라인 세그멘트. 요 선분 위에 있는 요 점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는 U하고 벡터를 이어주는 요 선분 위에 있는 요 점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특이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xi라고 하는 게 rn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rn이라 하면 n차원 뭐 컬럼 벡터의 집합, n차원 컬럼 벡터의 집합을 우리가 xi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a1x1 더하기 a2x2 쭉 더해서 자, anxn,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 시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ai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이제 상수인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C, 1-C, 그죠? 이게 지금 C가 A1이고 1-C가 A2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 이거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거를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컨벡스 컨비네이션, 좀 특별한 그런 벡터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거를 이렇게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컨벡스 컨비네이션.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능한 그런 컨벡스 컨비네이션, 이게 지금 여기서는 U하고 V로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한 컨벡스 컨비네이션들, 이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바로 이 라인 세그멘트가 되죠. 라인 세그멘트. 그거를 우리가 컨벡스 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벡스 헐. 컨벡스 헐 그러면 이거는 all possible convex combination. 네, all possible convex comb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 보면 2차원 공간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 all possible convex combination of two points, 그게 바로 이제 라인 세그멘트죠. 컨벡스 헐이 라인 세그멘트로 나타나겠죠. 만약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3차원으로 x1, x2, x3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컨벡스 헐을 구해보면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런 삼각형 평면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컨벡스 헐이 되는 거죠. All possible convex combination of three points. 오케이. 자, 뭐 여기에서 뭐 더 나아가지고 뭐 affine combination, 뭐 convex combination, affine 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뭐 지금 뭐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3학년이나 4학년 가서 그때 이제 필요하면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런가 보다.
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전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하고 열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이 여기서의 열로 바뀌는 거죠. 2행이 2열로, 3행이 3열로 이렇게 바뀐 게 이제 A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트랜스포즈 한 거를 다시 또 트랜스포즈를 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매트릭스의 곱. 곱.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미 행렬을 기존에 배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뭐 혹시 행렬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뭐 간단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라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스칼라 프로덕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의 로 벡터와 하나의 컬럼 벡터를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칼라 값. 그 스칼라 프로덕을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이런 그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B라는 매트릭스가 있죠. A라는 매트릭스는 행이 2개, 열이 3개인 2x3 매트릭스입니다. B라는 매트릭스는 3x2 매트릭스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A하고 B를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C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 첫 번째 엘리먼트 1행 1열 엘리먼트는 여기에 1행과 1열을 스칼라 프로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5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5.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행 2열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행과 여기에 2열을 스칼라 프로덕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8이 만들어지고요. 2행 1열 스칼라 프로덕을 하면 7, 2행 2열 하게 되면 11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면 여기 보면 여기 요 수하고 이 숫자가 서로 같죠. 이게 같아야지 매트릭스의 곱이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 바깥에 있는 요놈 곱하기 요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2x2 매트릭스. 일반화 시켜보면 A라는 매트릭스가 m by k라는 그런 오더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매트릭스가 k by n이라는 오더를 가지고 있을 때 C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m by n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매트릭스의 곱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그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2.2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2.2절. 2.2절에서 Systems of Linear Equation이라고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이다. 선형 연립 방정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식에다가 뭐 상수배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식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를 구하죠.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이제 대학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일반화가 돼서 이 변수죠. x는 변수인데 이 변수의 개수가 x1, x2 해가지고 n 개의 변수를 갖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 총 몇 개의 식을 가지고 있냐면 m 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m 개의 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m 개의 식
x과 m개의 이퀘이션과 n개의 베리어블 변수를 갖는 그런 그 선형 시스템이다. 리니어 시스템. 예, 선형 방정식입니다. 선형 방정식.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x 값들, 미지의 수 x 값들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해가 되겠죠. 솔루션이라고 하는 해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1 더하기 EX2는 5다. EX1 마이너스 x2는 0이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x1하고 x2를 찾아보면 우리가 x1이 1이고 x2가 2일 때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해 아닙니까? 해. x1이 1이고 x2가 2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해.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런 그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매트릭스와 벡터 노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일반화된 그런 그 연립 방정식은요. ax equal b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라는 거는 이제 이 코에피션트들 개수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매트릭스가 될 거고 x는 이제 변수들로 구성된 컬럼 벡터, b는 이제 우항, b1, b2, b2죠. b2, bm 해서 우변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또 컬럼 벡터가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보면 A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1, x2 equal 5, 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하고 얘하고 두 개의 그 식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연립 방정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 이제 그걸 일반화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A라는 매트릭스, X라는 매트릭스는 이런 컬럼 벡터, B라는 매트릭스는 또 이렇게 생긴 컬럼 벡터. 그러면 우리가 AX는 equal B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A라는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고 X는 n by 1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나옵니까? n by 1 매트릭스. 아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곱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가 서로 같아야지 매트릭스 곱이 정의가 되고 결과는 이제 n by 1 이렇게 나타날 거다.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굳이 AX는 equal B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매트릭스 형태로만 표현한다 그러면 X 빼버리고 그냥 A라는 매트릭스하고 B라는 매트릭스만 이렇게 표현해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간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A/B 형태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말이죠. 왼쪽에는 A라는 매트릭스, B 오른쪽에는 우항, 우변은 상수의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대치해서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해를 갖다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가우스 조단 메소드 이게 핵심인데요. 핵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유일해를 갖는 경우죠. 유일해.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경우고, 두 번째는 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no solution,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불능. 유일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infinite number of solution. 무한히 많은 그런 해를 갖는 경우죠. 그래서 정할 수가 없는 부정입니다. 부정. 딱 이렇게 하나 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 infinite number of solution.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수가 두 개 정도, 그리고 식이 두 개 정도 있는 거면 그냥 간단하게 덧셈 뺄셈 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n개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체계적이고 시스테매틱한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가우스 조단 메소드를 사용하면 해를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우스 조단 메소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경영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L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모델링 그런 개념입니다. 모델링.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LP 형태로 모델링을 이제 하는 거를 배웁니다. 1학년 2학기 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계량 분석 개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의사결정 문제들을 목적 함수와 그다음에 제약식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수식화해서 그럴 때 이제 그 식이 선형, 직선 형태로, 선형 형태로 표현이 다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LP. 이제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풀 거냐,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심플렉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게 되는데, 이 심플렉스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우스 조단 메소드입니다. 가우스 조단 메소드. 그러니까 3학년 때 가서 심플렉스 알고리즘,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이제 배울 거고, 당장에 1학년 2학기 때 간단한 모델링 하는 거는 또 배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배우는 가우스 조단 메소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우스 조단 메소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요. 반드시 연습장에 직접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먼저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하는 ERO, 기본적인 Row Operation이다 이거죠. Row Operation. 자, 우리가 아까 A/B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뭔가 어떤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A 다시 B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A 다시 B 다시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했어요. 그럼 구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로부터 구해진 그 솔루션하고
A 다시라고 하는 매트릭스로부터 구해진 솔루션하고 서로 일치합니다. 서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매트릭스 간에 서로 이제 동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하면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타입 1 ER로는 뭐냐면 A라는 매트릭스에 임의의 어떤 로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것입니다. 난제로인 스칼라 값을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타입 2 에러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행을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로를 픽업해서 거기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 다른 로하고 더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는 거죠. A의 로 i에다가 상수배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로 J하고 더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로 J A 다시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로 J를 구한다 이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요. 타입 1 에러는 매트릭스 A의 임의의 어떤 행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정식에서 equal 양변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방정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입니다. 바로 타입 1 에러는. 타입 2 에러는 하나의 식에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식하고 더하거나 빼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잖아요. 타입 3는 뭐냐면 매트릭스 A의 두 개의 어떤 로를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뭐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게 여러분들이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션을 갖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이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에러를 여러분이 알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자, AX는 equal B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3x3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B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9, 6, 5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A/B 이런 형태로 일단 매트릭스를 셋업을 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어떤 그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적용을 시키냐면 자, 궁극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여기 이제 A-가 될 텐데 요 부분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비대각선은 0인 형태의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파이 매트릭스가 아니고 아이덴티티.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얻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측에 나타나는 요 값, 요게 바로 솔루션이 됩니다. x1는 1이고 x2는 2고 x3는 3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 여기 보시면 define a current row, current column and current entry. 자, current row와 current column과 current entry를 정의하자라고 돼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보통은 이제 일행일렬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current row, current column, 그래서 current entry가 2입니다. 일행, 일렬인 엔트리죠. 자, 요게 이제 0이 아니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1로 이제 만들고 싶겠죠. 1로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일단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그죠? 이게 1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ype 1 arrow를 적용하는 것이죠. type 1 arrow. 자, 그래서 여기에 type 1 arrow를 적용을 한 겁니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1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변형된 A1, B1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얘를 1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행에 있는 요 값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0으로 만들어주려면 두 번째 행을 요 엘리먼트 2를 0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type 2 에러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변할 거고요. 맞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을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번째 행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그 스텝을 밟은 거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entry로 옮겨가는데요. 어디로 옮겨가면 될까요? 바로 이 자리로 옮겨가면 되겠죠. 왜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대각선을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urrent row를 두 번째 row로, current column을 두 번째 컬럼으로. 그래서 current entry를 2행 2열인 요 위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만들어요? 다시 1로 만들어야 되겠죠. 1로 만들려면 이 행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로 지금 바뀐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얘랑 얘를 갖다가 0으로 만들겠죠. 그게 이제 여기 스텝, 그 다음에 또 여기 0으로 만드는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6개의 스텝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6개의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3개의 스텝을 더 이렇게 한번 더 채워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면 되겠어요? current entry를 요 위치로 옮기면 되겠죠. 옮겨서 얘를 1로 만들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A-, A9, B9 이 매트릭스 형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우측에 있는 요 값이 뭐다? 이게 바로 유일한 해 솔루션이 되는 거죠. x1이 1이고 x2가 2이고 x3가 3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항상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끝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구했더니 이런 형태로 끝나더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안 나오고 여기에 이제 0인 모든 그 엘리먼트가 0인 이런 행 근데 우측은 0이 아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해가 없습니다. 불능인 경우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형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0인 이런 것들이 생기죠.
지금 요 매트릭스 형태는 infinite solution을 갖는 부정인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매트릭스 A/B 형태로 놓고서 가우스 조단 메소드를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가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형태를 보고서 이게 해가 유일한 해를 갖는구나, 아니면 해가 없구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또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이직 베리어블하고 non 베이직 베리어블은 지금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경영과학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베이직 베리어블은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B-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에서 열을 봤을 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변수, 그거는 베이직 베리어블이다.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세 개의 열이 있죠. 컬럼이 있죠. 이 각각 변수 x1, x2, x3에 해당됩니다. 자, x1에 해당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컬럼인데, 이 첫 번째 컬럼을 봤을 때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전부 제로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베이직 베리어블이다 이거죠. 베이직 베리어블이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x1하고 x2하고 x3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다 베이직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거 또는 뭐 요런 거, 이런 것들은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베리어블은 우리가 BV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베이직 베리어블의 set, non 베이직 베리어블의 set은 NBV 이렇게 편의상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제 매트릭스가 있다 이거죠. A-, B- 이렇게 형태로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이 됐어요. 가우스 조단 메소드를 열심히 적용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 A-, B-가. 자, 그럴 때 처음에 뭘 체크하냐면 이런 형태의 0으로 전부 왼편 혹은 전부 0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 C라는 값이 0이 아닌 이런 행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다 0이면서 우측에 있는 여기는 0이 아닌 요런 거죠. 다섯 번째 행. 전부 다 0이고 여기는 0이 아닌 이런 이제 행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해가 없습니다. No solution입니다. No solution. 왜 그런지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No solution.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베이직 베리어블하고 논 베이직 베리어블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우리가 아까 x1, x2, x3, x4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컬럼이 x1에 해당되는데 이건 어때요?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건 베이직 베리어블이네요. 두 번째 x2도 베이직 베리어블, x3도 베이직 베리어블. 근데 x4는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얘 세 개는 베이직 베리어블. VB. x4는 non 베이직 베리어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자, 이런 게 존재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no solution,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그 행위 존재하지 않아요. no solution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될 거는 베이직 베리어블하고 non 베이직 베리어블을 구분해 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x1, x2, x3에 해당되는데 각각이 다 어때요? 전부 다 x1, x2, x3는 베이직 베리어블이 되죠. 베이직 베리어블. 모두 다 베이직 베리어블이고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없어요.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empty 이 상태야. empty. 똑같은 얘기입니다.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없다.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empty다. 모두가 다 베이직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습니다.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자, 이게 이제 x1, x2, x3, x4, x5에 해당되죠. 자, 먼저 그 케이스 1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행위 존재하는가를 봤더니 없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0이고 여기는 0이 아닌 그런 행은 안 보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베이직 베리어블하고 non 베이직 베리어블을 구분해 보니까 어때요? x1, x2, x3는 각각 다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베이직 베리어블입니다. 근데 x4하고 5는 보니까 어때요?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봤더니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존재하네. empty가 아니네요. 자, 요런 케이스는 바로 infinite number of solution을 갖는 부정의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A-B-C가 자, 이런 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왼쪽은 0이면서 오른쪽은 0이 아닌 이런 형태를 갖는 행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no solution. 이런 건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요? 베이직 베리어블과 non 베이직 베리어블을 찾아봐라. 그랬을 때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empty인가? 없나? 그러면 오케이. 없다. yes. 그러면 이거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유일한 솔루션을 갖는다. non 베이직 베리어블이 empty가 아니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infinite number of solution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하시고 가우스 조단 메소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조단 메소드를 이렇게 슬라이드 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해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잘 가우스 조단 메소드까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 벡터들의 선형 독립, 그다음에 선형 종속, 그다음에 랭크, 인버스,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